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초보 공시생 가이드 이제 시험 공부까지 봤죠. 1, 2탄에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뭐예요? 교재입니다. 교재.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거는 교재예요. 교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할까? 뭐라 그럴까? 공무원 시험만의 좀 다른 점? 이 있다 하면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 그래. 그거는 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 배우고 있어. 배운 적이 있어. 학교란 거는 고등학교 얘기죠. 네, 대학교 때 뭐 국어, 영어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영역은 아니고 일단 고등학교 때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수능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기본 베이스란 게 있죠. 베이스. 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할 거예요. 베이스가 있네 없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 시험의 기본 베이스는 그냥 고등학교 공부 정도 하시면 다 그냥 베이스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공무원 시험 베이스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승부해요? 고득점, 등수로 승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있든 없든 공부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조금 쉽냐 어렵냐의 문제인 거지. 특히 우리 영어를 아예 몰라. 그럼 영어를 그래도 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더 어렵겠죠. 더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그렇죠. 근데 공부를 안 해. 난 영어 잘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탈락합니다. 실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게 모르는 과목들, 사실은 이 공무원 시험에 있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한국사는 27년부터는 한능검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한능검은 워낙 많은 교재도 있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왜? 등수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한능검은 그냥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절대 평가죠. 그래서 몇 점 이상은 뭐 몇 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능검 빼고 이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 과목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전공을 했든 뭐 했든 간에 다시 공부는 해야 돼요. 우리가 자격증 따러 갈 때도 그렇게 하죠. 근데 자격증은 또 하나의 뭐야?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나는 어려운 문제는 다 빼고 요것만 맞아서 60점 이상은 맞을래. 뭐 이렇게 해서 가서 합격하거든요. 그러나 공무원 시험 뭐라 했어요? 등수.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다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전략이 없어. 그냥 다 해서 공부하는데 그럼 그 뭘로 공부하냐 이제 이거죠. 뭘로 공부하냐. 자,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교재만 볼 거예요. 굳은 결심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를 혼자 독학할 수 있는 교재가 없네요. 모든 교재는 다 독학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내가 이해를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어떤 뭐 핵심이 뭐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여러 번 읽으면 되겠죠. 뭐 여러 회독이라 그러는데 여러 번 해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인강이 뭐 60% 합격생이 60% 이상 인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새는 거의 90% 넘을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어쩔 수 없이 필수가 된 세상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책만 가지고 공부하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도움을 받아서 합격. 우리가 목표는 합격이잖아. 합격에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한 거다. 가는데 좀 편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편하게. 편하다는 건 뭐야? 내가 막 고민할 필요 없이 나름 전문가란 사람들이 강사잖아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는 받아만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나 혼자만의 내 스타일대로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엉뚱한 거에 꽂혀서 그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실수 하나는 그런 거예요. 뭐 문제만 풀면 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문제들 대부분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물론 이제 국어나 영어는 출제 기조가 변경돼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25년에 변경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은 예전부터 계속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냅니다. 다 확인해요. 똑같은 문제가 있나 없나. 다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보기에 있던 게 문제로 간다거나 이렇게 바꾼 거, 맞는 거는 아닌 거는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그 해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비슷한 문제는 있어요. 비슷한 문제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왜 맨날 학교 다닐 때 요거는 꼭 시험에 나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공무원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발.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선발을 위한 시험이야. 이거를 자꾸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국어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선발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뭐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나중에 실무에 가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 또 다시 공부해야 돼. 네, 다 공부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학 나왔다고 바로 회사 가면 그거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평가하는 기준이 그래서 매번 바뀌는 거야. 과목도. 안 그러면 과목이 바뀌면 안 됐지. 그래서 과목도 바뀌는 이유가 평가가 아니라 선발 위하는, 그러니까 선발에 용이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조금 실무랑 어떻게 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주로 내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버리면 너무 많은 동점자가 생기고 만점 가까이에, 너무 어렵게 내면 또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적당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적당이란 거는 그럼 어떻게 유지할까? 바로 이런 책들, 인강의 내용 책, 교재, 그다음에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출제위원들이 요런 거 정도는 어디에 나와 있을 거야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안 나오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해 시험이 불시험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 이렇게. 그러나 다 같이 못 봐요. 다 같이 같은 거의 비슷한 교재를 갖고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다시 했던 인강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 너무 모르는 거를 그냥 책으로 본다고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몽땅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인강을 들으면 인강이 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가는데 두세 달 가요. 다. 지금 이제 5과목에서 4과목을 주니까 4과목을 많이 든다 해도 한 3-4달 갑니다. 그럼 3-4달 동안 그거를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보고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진 않아요. 그때 들을 땐 알지. 듣고 나면 다 까먹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 단위로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노트에 필기를 해가지고 뭐 이제 기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인강을 사게 되면 인강은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만 하겠다 하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게 교과서야. 일종의 교과서라는 개념의 책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응용한 문제들을 푸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처음은 인강이에요. 인강을 먼저 선택해야 돼. 거꾸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책을 먼저 사가지고 그 책에 맞는 인강을 찾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아. 인강을 먼저 찾고 인강 안에 강사가 있거든요. 그 강사들이 소위 얘기하는 일타 강사다, 뭐 무슨 강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평도 있고 그래요. 근데 따져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일타 강사로 쫙 갑니다. 그냥. 왜? 인기 있는 사람이 잘 가르치겠지, 잘 가르치니까 합격생도 많이 나겠지. 이게 원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볼 때도 그랬잖아요. 수능 볼 때도 뭐 1타 강사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강이 먼저 선택이 되면 그에 맞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선택하게 돼요. 보통 강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고 보통은 여러 명 중에 한 명 고르게 돼요. 그러면 그 강사가 쓰는 교재가 있어요. 우리 학원 가면 그러잖아. 그 학원에 가면 그 쓰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교재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거꾸로 강사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타 강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 있는 인강 강사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씩 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바뀌긴 했지만. 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인강을 보면서 기본서 공부를 합니다. 기본서란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어느 부분이 나온다 하는데,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범위가 다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별표하고 밑줄 긋고 별표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고 5개 하고 10,000개 합니다. 나왔던 문제는 한 10,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카매요. 기본서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그걸 다 본인이 다 자기 지식으로 이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기억력 좋으신 분 빼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다시 이제 기본서를 다시 이제 회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회독. 다시 본다는 뜻이야. 다시 본다는 뜻. 그래서 처음에는 인강을 보면서 기본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기본서만 보는 거죠. 쭉 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도 기억날 수 있어요. 그걸 뭐 한 달 주기로 하든 역으로 하든 뭐 단원별로 하든 그럼 본인이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일단은 한 단원 끝내고 인강으로 한 단원 보고 다시 한 단원 해독을 길게 하고 2단원 가버리면 1단원 거 2단원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해독은 좀 짧게 가야 되겠죠. 빠르게 보고 그래도
기억이 좀 나잖아. 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기출문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 풀면 더 기억 잘 날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 1단원 한 단원 했다고 2단원 넘어갈 때 그거 다 기억나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쭉 갑니다. 다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회독이에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기출문제 넘어갔다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뭐가 안 돼. 그러면 다시 기본서를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만의 공부가 잘 되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국룰은 이제 그런 거예요. 기본서 다 보고 기출문제 보고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면 1년 정도가 딱 됩니다. 진짜로. 거기서 회독을 몇 번 했느냐, 이게 이제 강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예. 이 지금 교재가 이거 말고 뭐 무슨 뭐 전략 뭐 저거 이상한 문제집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그냥 팔려고 만든 문제들이니까 거기서 적중한다 그런 문제도 없어요. 적중이란 문제가 없어 애초부터.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일반 시험하고 다릅니다. 일반 시험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교 가서 문제집 풀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시험 볼 때 문제집 풀잖아 다. 왜?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미. 배운 데가 없잖아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인강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생님도 하고, 그러니까 교재 보면서 선생님도 하고 본인이 학생도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이게 준지 모르고, 특히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 행정법, 총론 이런 법 과목이라든지 생소한 과목을 공부할 때 진짜 맨땅에 해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맨땅에 해당하는 게 그냥 책을 읽으면 무슨 외계어 같아요. 그걸 읽고 있다가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는 필요 없지 뭐. 잘 어쨌든 납득이 가게 하는 게 강의력이고, 그런 강사들이 일타 강사 된 거죠. 어쨌든 예, 그렇구나 하면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는 그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인강을 먼저고 그다음 강사를 선택하고 강사의 지정 교재. 그래서 인강을 선택할 때 문제가 생겨요. 뭐 돈. 네.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럼 뭐 우리 뭐 똑같은 거죠. 전자제품 살 때 왜 브랜드는 비싸고 뭐 중국산은 싸고 그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네? 품질이 조금씩 다르다. 공부에서는 그게 뭐예요? 공부에서는 그게 뭐야? 그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공부에서는 그게 뭔지.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뭐 완전히 싼 거는 청소가 안 되냐?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있잖아. 가끔 가성비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고 나쁜 건 아니고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자기에게 맞는 강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인강을 찾고 강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회사든 간에 합격자는 나와요.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인강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수능 볼 때 스타 강사 들었다고 내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점수가 확 높아지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결론은 뭐냐? 공부는 인강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이미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 강의를 듣고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다들 의존해요. 스타 강사한테 가면 내가 합격하겠지. 내 공부를 했을 때 합격하는 거지. 스타 강사 가르치는 것만 뭐 그거는 들었다고 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르친 것만 가지고 내가 공부했는데 합격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